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3일 대선에서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승리했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해 문제를 제기했던 경합주들이 모두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 3상 임상시험의 최종 분석 결과 94.1%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1%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출, 설비 투자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2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전 등 15개 주력 수출품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덕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월 초나 연말이 되면 증시 분석 브리핑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달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그동안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달려왔다는 소식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다우지수도 11월 한 달 동안 33년 이래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슈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확산되고 신흥국 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 경기 부양책이나 각종 경제 지표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과연 12월 한 달 동안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거래일인 오늘 그래도 오늘 괜찮습니다. 어제 동시호가 구간의 빠른 낙폭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보여줬었지만 오늘 그 부분 일부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세계의 경기를 지배해온 월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대표와 함께하는 특별한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름하여 월가의 늑대입니다. 탁월한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으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요.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그 안에 숨어있는 주요 이슈들을 파헤쳐 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탁월한 투자 전문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 증시가 당연히 뉴욕 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증시 공부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미국 지수들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간밤에 어떤 일들이 미국에서 있었는지 그 얘기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S&P 시장은 좀 아직도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파이저 백신 뉴스 다음에 3,650 고가를 친 다음에 지금 계속 머무는 상태에 있는데 어저께는 마이너스 0.46% 내려갔는데 지금 S&P 선물 시장을 보면 지금 한 29포인트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말하면 0.82%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 생각은 지금 아시아 시장에 지금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지금 선물 시장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시장을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냥 그 펀더멘털을 보면 마이너스 수익 성장률에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earnings growth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세계적 불황, 글로벌 리세션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몇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 최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대충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뉴스면 시장은 그냥 머물고 있고 좋은 뉴스가 터지면 그 시장은 크게 상승하고
근데 이 모멘텀 oscillator,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보면 특별히 거기에 money flow index가 있어요. money flow index를 보면 그러니까 그 돈 흐름 인덱스죠. 돈 흐름이 inflow, outflow. 근데 그 시장이 잘 되면 inflow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money flow index가 가장 지금 weak해요. 되게 약해요. 다른 recent 최고점보다. 또 그게 또 하나 사인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 지금 분위기 상태에 그리고 내가 그 차트를 좀 준비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지금 내년에 지금 저는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내년에 그리고 이 지금 패턴을 보면 저는 엘리엇 파동으로 패턴을 지금 분석하는 사람인데 패턴을 보면 이 시장은 지금 끝까지 갔다.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이 시장을 살려주고 특별히 뭐 그꽃에 모기지 채권 사는 거는 괜찮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돈을 푸는데 그래서 모기지 레이트도 다운시키고 그꽃에 수익률도 다운시키는데 중앙은행이 너무 desperate 해가지고 거기서 회사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좀비 회사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한 30, 40% 회사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중앙은행이 지금 살려주고 있죠. 그 시장에서 이게 분석을 하기가 되게 신뢰가 지금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 거는 내년에 뭐가 시장을 분위기가 진짜 바꿔놔가지고 되게 하락을 상승이 아니라 저는 하락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항상 TV 프로그램에서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은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이 중앙은행이 이렇게 시장을 계속 상승시키고 그리고 안 좋은 뉴스는 계속 머물고 있고 좋은 뉴스는 계속 상승시키는 거는 진짜 신뢰되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이슈가 이 시장을 하락을 시킬까? 저는 지금 이 이슈, 이 US Price Inflation Expectation 이 차트를 좀 보여주면 이게 물가 연동 채권이거든요. 이게 물가 연동 채권이 대충 이걸 보면 이걸 좀 인플레이션을 얘기해줘요. 물가 연동 채권에서 좀 깊이 얘기하면 좀 어려울 건데 이거는 지금 물가 채권의 그 수익률을 말하는데 그냥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그 리딩에도 지금 엘리엇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금 ABCD 보이잖아요. 그 삼각에. 그 ABCD는 그 밑에도 내가 지금 좀 뭐 그려놨는데 그건 지금 엘리엇 파동 책에서 나온 건데 이런 트라이앵글은 마지막 상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리딩에도 지금 마지막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를 말할까? 이게 물가의 상승이 잠깐 온 다음에 물가의 하락이 온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혹시 디플레이션이 시장을 하락을 시키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한국도 시장도 되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죠.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경제 약화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지출이 낮기 때문에 기업이 또 가격을 내리고 가격을 내리면 기업의 마진도 내려가고 이익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래서 그 가격 하락 때문에 또 해고도 당하고 금리도 감소됐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아주 안 좋은 인플레이션처럼 인플레이션은 왜 인플레이션이냐?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푸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왜 안 올 거냐? 그래서 지금 이슈가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이 인플레이션으로 좀 가다가 좀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다가 물가 엄청 폭락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패턴이 프라이스 액션을 말해주고 패턴이 프라이스 액션을 포캐스트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물가 이게 상승 이렇게 하는 이 시대 이거를 볼 때 이게 지금 큰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을까 내년에 항상 사람들이잖아요. 하락이 오는데 폭락이 오는데 뭐가 시장을 폭락시킬까? 혹시 인플레이션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시장을 하락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차트에 들어가면요. 코스피도 똑같아요. 코스피도 2008월부터 큰 트라이앵글 코스피 그 월봉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3월 그 큰 3차 파도에 올라와서 큰 ABCDE가 그려진 다음에 한 번 상승이 올라왔잖아요. 그 339까지. 그리고 큰 하락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단기 차트를 보면 이 지금 그 일자, 이자, 금색 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도 지금 이건 데일리 차트거든요. 코스피도 지금 똑같은 트라이앵글 패턴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트라이앵글 패턴 다음에는
한 번의 그 상승이 남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저도 코스피가 언제 이게 꺾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월봉 차트를 보면 이게 일자가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조정이 돼야 돼요. 조정이 와야지만 또 큰 상승이 와가지고 어떤 뉴스가 나와도 뭐 어떤 이게 중앙은행이 또 뉴스를 또 아니면 돈을 풀어서 상승을 시켜서라도 엘리엇 웨이브 파동은 지금 미래를 되게 말해주죠. 엘리엇 파동의 좀 약점이 단기는 막 그렇게 좀 이렇게 크게 정확성이 없지만 이렇게 전망으로 이렇게 롱텀으로 볼 때는 진짜 저는 정확성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엇 파동은 지금 물가나 지금 코스피나 S&P 시장아 진짜 천장까지 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 이런 움직임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만 하고 계속 폭락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게 blow off top, 영어로 blow off top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식시장의 마지막 움직임은 이 상승의 가장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지금 그 마지막 단계의 지금 성격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에 의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현관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마도 마지막 상승 흐름이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에는요,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각입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객장 상황부터 알아봐야겠죠. 현재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 시젠, 옵트론텍으로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좀 동일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후 들어서까지 매수세 좀 확대하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기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녹십자 랩셀, 박셀바이오, 삼표시멘트 등으로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백신 치료제 등에 주목하는 시장으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는 또 다른 IT라든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 등이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좀 일부 종목들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도 이 모더나 이슈가 계속 관련주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소식 아무래도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이끌었다 보시면 좋겠는데 파미셀, AB 프로바이오, 엔투텍, ST팜, 소마젠 등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기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좀 일종의 테마처럼 좀 엮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유통이라든가 제조 등 각기 다른 포인트로 엮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어떤 점에서 연관 있는 종목을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관련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는 연초까지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 생산하는 업체로서 부각이 되었다라는 점, 그 외 종목들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일단 개발보다는 이 CMO 관련, 예를 들어 ST팜 같은 이 CMO 관련 업체로서의 관심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이 코로나19 치료제 주 베이스가 이 mRNA 기반의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NA 관련해서 CMO 관련 업체 쪽에서는 ST팜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ST팜을 중심으로 한 이 CMO 관련 업체로서의 관심을 계속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CMO 관련 업체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매수세가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고 싶어요. 내일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시장 흐름은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체감상으로 봤을 때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투자자별로 당연히 체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체감 지수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보합권, 매물 소화 과정이 아직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업종 종목별 모멘텀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일 뭐 당장 갈 수 있는 업종, 종목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년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의 편제가 우선 먼저 필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한 점에서는 내년도 신작 출시 모멘텀이 있는 이 게임 업종 내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업종 내 대표격인 NC소프트, 뭐 오늘 주가도 역시나 뭐 6%대 가까운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이후에 좀 최근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등은 특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작 출시가 좀 있는 업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PC 게임뿐 아니라 뭐 신규 콘솔 게임, 뭐 시장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 등을 감안을 해서 보신다면 게임 업종 내 대형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신작이 좀 많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 뭐 그 가운데에서는 NC소프트와 이 컴투스 이 두 종목을 게임 업종 내에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체감적으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순환매 시장 속에서 종목 발굴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시각 종목 핫3로 이어집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업종은 KG 동부제철, 대한항공 우선주, 대웅제약입니다. 먼저 KG 동부제철입니다. 네, KG 동부제철 현재 28% 상승한 1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철강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억눌렸던 철강 수요가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철강 관련주 상승세 보였는데요. 그중에서 KG 동부제철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항균과 열 차단 기능을 추가한 냉동 판넬형 강판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냉동 판넬용 강판은 일반 강판보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표면상 세균을 99.9%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KG 동부제철은 냉형 강판과 석도 강판, 칼라 강판 등 각종 표면 처리 강판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요. 국내외에 판매하는 글로벌 철강 전문 회사입니다. 지난해 KG그룹에 인수가 돼서 동부제철에서 KG 동부제철로 사명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KG 동부제철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G 동부제철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대한항공 우선주입니다. 네, 대한항공 우선주 현재 20.36% 상승한 5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의 사모펀드 KCGI 측이 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오늘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면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결정이 나는데요. 기각이 됐을 때는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국내 항공산업의 향배를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현재 10.14% 상승한 1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정부로부터 임상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니클로사마이드가 정부의 임상 지원 사업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구충제로 쓰는 의약품 성분 중 하나로 코로나19 치료제 중 합성 의약품으로는 유일하게 정부 임상 지원 과제로 최종 선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웅제약은 내년 9월까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해당 임상 비용 중 약 5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어 내년 초 다국가 임상 이상을 개시해서 신속하게 임상 결과를 확보하고 조건부 허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12월의 첫 거래일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달 동안에 정말 우리 증시가 잘 가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12월 증시는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1월은 편안히 시장을 주는 수익을 취하고 12월은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11월 초부터 내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지수도 매우 견조한 11월이었고요. 이제 1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차분히 내년을 좀 준비하는 의미로 몇 가지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을 주도할 섹터로 반도체 말씀드렸고 스마트폰과 OLED 폴더블폰까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이상 반도체와 스마트폰, OLED, 폴더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섹터에서도 밝은 전망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철강과 금속 섹터인데요. 먼저 중국 열연 유통 가격이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철강 가격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철강 시장은 선물 가격 조정으로 9주 동안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한 부분이 있고요. 2주 전 연고점을 돌파했던 열연 유통 가격도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석은 견조한 수요와 선물 가격 강세에 힘입어서 현물 가격이 130불대를 돌파하며 지난 9월 연고점이었던 129불을 넘어서 6년 사이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 4개월째 상승 중인 미국 내수 열연 가격 또한 23개월 만에 800불대를 회복하였고 미국의 US 스틸 주가도 한 주 만에 30% 이상 급등하는 등 글로벌 업황과 주가 호조가 지속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냉연 판재류 업체들 또한 12월부터 냉연과 도금 강판의 가격을 2에서 3만 원 정도 인상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따라서 구리 가격 또한 7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회복세로 인해서 산업 생산 등 철강 수요와 관련한 지표가 예상치를 꾸준하게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황 회복세도 한번 짚어볼 만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과 같이 철강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밝은 전망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모더나가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또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조금 더 빨리 성탄절 이전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빨리 좀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통업계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유통업 앞으로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오늘장 내일장 이 코너를 통해서 이마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9월 말부터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시고 자연 수요 회복에 좀 관점을 맞춰서 기업과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택트든 컨택트든 일상으로의 복귀든 모두 다 그 한 기업과 종목을 샅샅이 보시되 컨택트도 언택트도 한 가지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그 기업이 갖고 있는가를 좀 보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마트를 대표적인 예로 좀 드렸었는데요. 외부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도 SSG닷컴이라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이익은 오히려 증대됐다는 부분이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들에서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부분,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연결이익 등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컨택트, 언택트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각각 분야에서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이마트 말씀드렸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황이 이제 3분기, 4분기 저점을 거치면서 21년 3월부터는 성장률이 플러스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도 마찬가지로 21년 시장 성장률을 15%에서 20%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와 컨택트 한 가지에 특화된 기업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언택트, 컨택트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신사업이나 경영 성과가 나온 기업들을 좀 보시자. 이렇게 12월은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그런 차분한 시간으로 내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첫째 날이기도 하고요. 내년을 잘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탑픽 종목 하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한국철강입니다. 한국철강인데요. 동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주 7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습니다. 취득 기간이 11월 12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약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철강 업황 가격 상승 추세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와 그리고 앞으로 조선 업황 등 연이은 수주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주 증가에도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700억 자사주 취득 규모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 하면 700만 주로 개인 소액주주 지분이 있고요. 또한 외국인 지분이 700만 주에 있는데 자사주로 700억 규모를 전일 종가 부근인 6,4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1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통 주식이 소액주주 700만 주, 외국인 지분 700만 주인데 자사주로 1,100만 주를 사들이겠다라는 부분들, 결국 유통 주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사주를 추가 취득한다면 그리고 이 추가 취득한 자사주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 많기 때문에 업황과 함께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데요. 6,300원 아래에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5,500원,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자사주 취득 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니까 조금 여유로운 관점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한국철강 말씀을 해주셨고 그동안에 컨택트와 언택트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해보자 하셨는데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보는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일단은 사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미국 시장에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 33년 이래 사상 최고의 높은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준 다우 지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리만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한 주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뭐 11월 달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죠. 1987년 이래 뭐 최고의 11월 달 한 달간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실과 시장이 이 동떨어진 모습은 아마 넘치는 돈 그리고 딱히 이렇게 뭐 주식시장 증시를 비롯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뚝딱뚝딱 손가락으로도 가능한 이 사고 파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 옆에 식당은 바글바글한데 바로 옆집에 카페는 테이블이랑 의자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손님 없어서 하루 종일 알바도 못 쓰는 사장님 혼자 지키는 뭐 이런 이상한 현실입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무슨 뭐 MSCI 리밸런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현선물 2조나 팔아제꼈는데 그냥 일시적이었는가? 뭐 그걸 떠나서 12월 첫 거래일을 맞아서 아시아 강하게 시작하죠.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도 다우지수 또 오늘도 3만 한 번 더 건드리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래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애초에 어려웠던 이 처음에 이 점선으로 표시된 추세선, 애초에 첫 번째 지지선 이후에 선거 전후해서 팡팡팡 날아갔을 때 이 저항선을 열었던 것이 백신 2방이었습니다. 이때 파이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삐리하다가 그 다음에 모더나,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삐리하다가 바짝 힘을 써서 3만 찍고 나서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3만 아마 개장 초부터 터치를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이 무렵에 와서는 좀 버거워 보인다 하는 느낌은 들죠. 그렇다고 해서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시장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다 손들어야 됩니다. 시장에 오래 있었고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신봉하고 시장의 일반적인 속성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거나 익숙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통하겠거니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월가에 뭐 내놓으라 하는 어떤 뭐 오래된 투자자 전략가들도 다 지금 바보되고 조롱당하는 시절, 돈이 말하는 시절이라서 멈출 때 가서 멈추는 건데 이런 식이죠. 보잉이 한 달 사이에 46% 올랐습니다. 놀랍죠? 뭐 백신 얘기? 월트 디즈니가 월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11월 중에 22%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7일만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테마파크 직원의 3만 2천 명 해고해서 애초 계획보다 4천 명 더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지금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이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 오르고 조정받고 두 번째 오르고 조정받고 세 번째 올랐으면은 이렇게 밀리고 한 절반 왔다가는 또 밀려주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더라도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왔으면은 지그재그나 A, B, C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게 통상적인 파동의 흐름이고 시장의 속성인데 이게 지금 다 무시되는 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분석 기법에 저 같은 차티스트 같으면은 이런 차트를 보고 이런 식의 수년에 걸친 적어도 2년 남짓에 걸친 매도 다이버전스가 보이는 이런 차트에서 들어가고 싶으냐 하면은 사실 겁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뭐 굉장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위클리 차트에서도 이 패턴 자체는 또 교과서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른바 다이애고널 웨지라고 해서 오랜 상승 추세 끝에 나오는 힘 빠지는 모습. 그런다고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저도 자꾸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안 빠지니까. 그럼 빵 보실까요? 페이스북 이 선을 갖다가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지난번 깨고 내려온. 그 다음에 빵의 두 번째 A, 아마존닷컴 패턴이 조금 묘합니다. 약간 다이아몬드 부스무리한데 5주 이평선이 20주 이평선을 물고 내려올라 합니다. 요거는 어제 흐름은 11월 마지막 거래일 흐름은 그거 못했고 지난 주말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N, 넷플릭스 이런 흐름이에요. 얘도 5주 이평선이 20주 이평선을 살짝 물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좋은 게 구글이에요. 테슬라는 뭐 앞으로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올지 모른답니다. 10월 30일 저점 대비 지난 주말 고점은 19거래일 만에 57.4%. 와. 이런 상황이니 그동안 또 뭐 비트코인 오른 거 무슨 유가만 하더라도 11월 한 달 동안에 28% 오르고 28% 오르다 보니까 뭐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관련한
그쪽 주식들도 한 29% 오르고 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평생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없는 나라에 살면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태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련도 꼰대급이죠. 빌 그로스와 더불어 핀포를 갖다가 설립했던 지금은 알리안스 수석 경제자문입니다만 자기도 이해한답니다. 11월 장이 왜 이렇게 강했는지. 연준, 22 이런 데서 다 책임져 주겠다 하잖아. 그리고 백신 기대감도 있잖아. 네. 다 좋은데 그래도 결국 기업들의 파산이 문제가 될 거야. 자기는 조금 이 표현이 재밌죠. 연준과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약속 이런 것들은 충분치 않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투자자들을 어디로부터 보호하느냐 했더니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reckoning.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꼰대라서 저러려니 하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나는 증시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정희 회장도 꼰대니까 이것저것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다 그러는 거고. 네네. 저 또한 이제 시장이 몸담고 있는 꼰대급이니까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장은 날아가는데. 알겠습니다. 네, 다소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좀 여쭤볼게요. 그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이제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낙점이 됐죠. 네. 그 이후로 뭐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또 증시 끌어올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떤 부정선거 의혹과 여러 가지 소송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헤쳐내고 정식 출범한다면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뭐 임명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연준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이제 재무장관과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제닛 옐런 과거에 같이 연준 의장 시절에 제롬 파월은 연준 이사로서 또 호흡을 맞춰본 바도 있고 둘 다 뭐 양적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은 재정 정책이 본질적이다, 가장 중요하다, 긴급하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주도할 옐런 뭐 좋은 조합이 되겠는데 그 조합대로 뭔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원에서의 구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1월 5일 날 조지아주에서의 상원 2석이 걸린 결선 투표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공화당이 그냥 2석 중에 1석이라도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 뭐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오늘 밤에 그거 할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사전 파월 의장이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 어쨌거나 랜딩 프로그램, 이 대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문우신 장관이 한 9개 중에서 5개를 갖다가 연내 12월 31일이면 종료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재무장관의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어쨌거나 경제 전망은 지극히 불확실하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쪽에 같은 CNBC의 또 기사 중에 보면은 이런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문우신 장관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미국인들이 getting back to work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근무지로. 그래서 이 targeted stimulus 그냥 막 퍼주는 식이 아닌 딱 뭐죠? 목표가 있고 어떤 타겟티드 그런 어떤 뭐 20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뭔가 이렇게 정해진 그런 분야에 대한 부양책 이게 적절할 것이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죠.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너무 위축되지 말자. 이제 곧 백신도 그거 하고 할 텐데. 그리고 봉쇄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지금 민주당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바쁜 와중에도 뭐 정권 인수해야 될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코로나 얘기만 하고 마스크 쓰세요 얘기만 하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떠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이 의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연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다 해온 것 같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다 아무래도 많은 역할들을 하지 많은 않나요? 역할들을 했죠.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도 살려, 일자리도 회복시켜, 무슨 뭐 인플레도 회복시켜 다 맡겨놨는데 거기에 인플레 회복까지 안 오는 거죠. 돈을 그렇게 풀어줬겠다는데도 인플레가 없는 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MMT 같은 현대통화이론 막 찍어내도 돼 하는 이런 것도 득세하는 상황인데 오늘 좀 뚱딴지 같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까지 얘기하다 보면 오늘 끝이야 되겠네요.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 월드 시리즈에서 저는 월드 시리즈 마지막 6차전 때 다저스하고 템파베이에서 참 재밌게 봤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템파베이가 6차전 이겨서 최종전 7차전까지 갔으면 싶었는데 이날 이 블레이크 스넬 이 선발 투수가 정말 잘 던졌습니다. 네. 정말 잘 던져서 1점 차 리드를 유지하고 있다가 6회 1사에서 딱 안타 한 번 딱 맞으니까 케빈 캐시 감독이 올라와서 교체를 시킵니다. 교체를 시키는데 시즌 중에는 케빈 캐시의 이런 어떤 투수 교체 내지는 뭐 타석 대타 기용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올해 뭐 감독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이 스넬 선수의 그 표정 저는 아주 기억하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했어요. 뭐냐? 자기 너무 잘 던지고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안타 한 번 딱 맞았다고 끄집어내렸고 그 이후에 무너집니다. 그다음 올라온 구원 투수가 또 우리 최지만 선수를 갖다가 대타로 2번이나 기용했다가 상대 감독이 또 좌타자라고 해서 좌완 투수로 바꾸는 순간 타석에 들어서던 최지만 선수가 2번이나 내려왔는데 그 대타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케빈 캐시 감독에서 연준을 저는 봅니다. 모든 걸 갖다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적중했더라면은 월드 시리즈 우승은 감독 덕분에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이런 교체가 있고 나서 월드 시리즈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템파베이의 이 선수단의 분위기는 진짜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제일 가난한 구단에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벤치는 확 식더라고요. 경기는 선수가 하는 겁니다. 경제도 기업이 하는 것이고 그 기업을 또 가게에서 소비하고 즐기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가서 식사하고 여행하고 이름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연준이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저는 이번에 월드 시리즈를 보면서 조금 자칫 연준이 케빈 캐시의 저 과한 부분을 갖다가 또 한번 또 보여줄 상황 리스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연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서도 약간의 메시지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이었고요.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하고 변경해 드립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고요.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의 총 누적 수익률입니다. 196.4% 기록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12%, 13%의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약품,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모두 7% 이상의 수익률들 14% 프로텍 기록하고 있네요.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제약, 오텍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유니온과 레몬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네요. 12%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동일고문벨트 그리고 써니전자가 2번의 진입과 목표가 달성이 있었습니다.
S맥, 진양산업, 서현탄, 메탈 모두 7% 이상 수익 내준 종목들이고요. 다음 보시죠. 다음 종목들도 IA 우리기술투자가 7%, 15% 가까이 수익 내줬습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역전 3.3% 손실 난 구간이 있고 영화금속, 비덴트, MS오토텍 최근의 종목들인데 굉장히 큰 수익률들 달성을 해주면서 총 누적 수익률 200% 가까이 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포트는 5종목 담겨 있는데요. 2번 접근했다가 나왔던 써니전자가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한노화성도 담겨 있습니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사마알미늄, 프로텍, KCTC 이렇게 담고 있고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잘 달려가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에 대해서 AS 해주실 텐데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종목 이야기 드리기 전부터 시장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했는데 코스피 어저께 저녁 방송에 제가 이제 5일선을 한 달 만에 이제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왔고 외인들 MSCI 리밸런싱 해서 매수세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이제 제가 저녁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2,450포인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아침에 시초가 하락 출발한다면 시장이 좀 조정이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미증시가 하락 출발했다가 오후에 말아 올린다면 코스피 역시 시초가부터 좀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매우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으로 고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추세 꺾일 때까지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노 리포트 종목들인데요.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장세로 한참 이제 시장이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조금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21선을 살짝 이탈시켰다가 회복을 쉽게 하면 줬어요. 수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아주 이쁘게 수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방향을 위로 이제 틀어준다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때까지 김부겸 관련주는 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러닝메이트가 될지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김부겸 전 장관까지 해서 이렇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손에 꼽히는 그런 그 대권 주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놨고요. 아래로 한번 파고 내린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급락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급락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위로 방향을 잡아버린다면 부유한 만큼 시세를 좀 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써니전자인데요. 안철수 관련주죠. 지금 좀 포트폴리오에 넣은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흐름인데 바닥 부근에서의 이중바닥 거의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로 살짝 돌아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정배열로 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통합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일 정도 만약에 살짝 갭을 띄워서
추세 전환을 단기 추세 전환을 해준다 하면 시세가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치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주봉 보게 되면 아직 20주 선까지는 약간 좀 그 이격이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계속 5주선 아래에서 이렇게 밀어내릴 가능성도 열어두시고요. 조정 나올 시마다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농화성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우리나라에서 LG화학하고 한국기술연구원하고 이제 같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지금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이 박스권에서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면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소 섹터 중에서 몇 종목이 조금 살짝 움직였는데 유니크라는 종목이 뭐 현대자동차에 밸브 공급한다고 해서 좀 올랐거든요. 한농화성도 이쪽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괜찮게 흐름이 이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나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변곡점 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쯤에 이제 한농화성은 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안에는 계속 수렴하는 구간 안에서의 이제 주가 움직일 것 같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프로텍이죠.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에서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볍게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고 기술력이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정 자체의 생산성을 100% 정도 향상시킨 100%가 아니라 100배죠. 1000% 정도 상승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좀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우상향 흐름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점 저항 추세선 벗겨냈고 갭으로 벗겨냈었죠. 오늘 이 갭을 살짝 메우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11월 달 들어서 이렇게 이제 추세대를 그어볼 수 있는데 지금 요 추세대 내에서의 주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대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뭐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뭐 29,450원인데 현재 가격이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KCTC입니다. 어저께 이제 물류 관련주들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삼성출판사와 KCTC를 소개해드렸는데 아기상어 그러니까 유아 관련주들보다 이쪽이 그래도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반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 지켜주면서 거래량 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손절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유지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도노 리포트 공략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공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너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으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옆에 QR코드도 띄워드리니까 이거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